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태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에르드 사르뜨 신부님을 그,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르뜨 신부님을 알고 있었고 이분의 사상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건 60년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제 나름대로 그 책을 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 다른 사람들이 사르탱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샤르탱 신부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제 나름대로의 글을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알아듣기 어려웠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이분에 대해서 사상을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기 위해서 일단 어, 이 유튜브에서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살등 사상이 무엇인가를 알아듣기에 좀 쉽게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 제가 저는 데아르드 샤르땡의 사상 새로운 인류 치료론이라고 이제 제목을 했는데 이 새로운 인류의 치료라는 말은 현대 과학 언어죠. 현대 과학 언어인데 이거를 종교 언어로 표현하자면 기독교에서는 부활, 또 불교 철학에서는 환생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에서 사르뜨 신부님이 생에 대해서 간단히 이 얘기가 나왔지만 사르뜨 신부님은 예수의 사제이면서 철학자, 신학자이면서도 고 지질학, 고인류학, 고생물학을 전공하고 구보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사상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과학과 신학에 관해서 어느 정도 잘 알아야지만 이분의 사상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철학 신학에 관한 지식이 좀 없고 또 철학자 신학자들은 과학에 관한 지식이 조금 없으니까 이분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좀 쉽게 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샤르탱 신부님의 그 결론으로 말하자면 이분의 사상의 시작은 인간은 생물이다 에서부터 시작해. 인간은 생물이다. 그리고 샤르탱사 종착점은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 아닌데. 근데 이 우리는 생물하면 식물과 동물을 다 알아듣는데 18세기만 해도 생물이라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이 있었는데 이 세 개를 합쳐서 박물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지질학, 암석학 이런 것이 없었고 그냥 광물학으로 지질학도 암석학도 다 그 안에 들어갔고 박물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생물학 그 진화론에서 기린이 목이 이뤄지도록 진화하는 그 용불용설, 즉 높이 있는 잎사귀를 따먹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기린이 목이 길어졌다고 용불용설을 주장한 프랑스의 생물학자 라마르크가 처음으로 동물과 식물을 합쳐서 생물이라고 말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나오기 전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생물이다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가 당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았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또 선과 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물과는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로 믿고 또 특히 기독교의 창세기에서의 창조 신화에 보면 바로 인간이 마지막으로 흙으로 만들고 하느님의 입김으로 즉 영혼을 불어줌으로써 태어났고 이게 인간의 탄생 출현 그 자체가 다른 물질이나 다른 생물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세기에 라마르크를 비롯해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 유물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유물론자 하면 칼 마르크스만 알고 있는데 칼 마르크스는 사실 프랑스 유물론자들의 제자로 보면 알아요. 제자라고 알아두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돌바하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인간은 기계와 똑같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 기계론을 주창한 라메트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신연성은 영혼의 현상이 아니라 뇌세포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 까바니스라는 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또 19세기의 이데올로기 창시사 라시라든지 또 실증주의자 과학을 통해서 실험해서 확정된 것만 믿는 실증주의자 오구스트 꽁트라는 이 유명한 그 유물론자다. 이분들은 인간은 생물이다. 다시 인간은 물질이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그 유물론자 대표적인 네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천문학자, 천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스, 또 여러분 혹시 읽어봤나 모르겠네요. 코스모스를 쓴 저자인 칼 세이건. 그다음에 여러분 아마 읽어봤어요. 이기적 유전자를 쓴 그 영국의 생물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에, 어,
호모데우스, 더 사피엔스 이런 글을 써서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준 이스라엘의 그 유발 하라리 이런 분들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지를 않고, 스티븐 호키스 같은 분들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컴퓨터 스위치 끄는 것과 똑같다. 음, 솜이 딱 끊어진 거나 스위치를 끈 거나 똑같은 거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가 당연히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유물론자들을 비롯해서 인간은 생물이다 하고 나오니까 교황청을 비롯한 이 가톨릭에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응? 그럴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프랑스의 유태역의 그 유명한 철학자이고, 철학자면서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글이 아주 유연하고 아름답게 아주 글을 잘 쓰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철학자이면서도 문학상을 받은 앙리 베르그송. 이분은 그래 이분은 1907년에 창조적 진화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래 인간은 생물이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로 이 사상의 시작극 이 말은 앙리 베르그송이 먼저 한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그 사르탕 신부님은 앙리 베르그송이 쓴 창조적 진화라는 책을 이분은 사르탕이 신부님이 1911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4년 후에 1차 대전이 일어났었는데 1차 대전에 종군 신부로 참전한 게 아니라 위생병 중에서도 환자들을 들것에 날르는 들것병으로 참전을 5년간 1차 대전 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뭐냐 태극 무국 훈장 같은 그 프랑스 최고 훈장 보네르 훈장이라고 있는데, 이 훈장까지 받으신 분인데, 이 사세이면서도 일반 병사들과 같이 그것도 포화가 난무하고 총알이 빨처럼 쏟아지는 그 전선을 뛰어다니면서 부상자들 들것에 나르고 했던 아주 예수님을 실천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그 참호 속에 있으면서도 앙리 베르그송이 쓴 그 창조적 진화를 갖고 다녔었대요. 그리고 교황청과 조금 교황청이나 예수의 그 장상들이 샤르탱의 진화론에 이거 교회의 교리에 엄청난 위험을 도래하게 되면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몽골로, 중국과 몽골로 명색은 지질학, 생물학 연구차 했지만 사실은 프랑스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못하게 하고 그곳으로 유배를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1926년부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 20여 년간을
몽골과 중국에서 지질학, 고생물학을 연구를 하면서도 앞에 봤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경 원인, 지구조업에서 발견된 북경 원인을 발견했는데, 이 북경 원인이 유명한 이유는 고인류학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으로 그 동굴 속에 생활했던 그 사람 북경인들은 화덕을 발견했다는 것은 불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그러니까 북경원인들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부터 대략 30만 년에서 50만 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당시 벌써 동굴에서 불을 사용했다는 건 그러니까 처음에 인류가 그 불을 발견한 건 뭐 들불이나 번갯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불을 알았겠죠. 그러나 동굴에서 화덕에서의 그 불은 아마 직접 불을 마찰열을 이용해서 발견했으리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리 베르그송은 인간 생물이다. 그러나 인간 생물이 아니다에 와서는 앙리 베르그송도 그 플라톤의 형이상학적인 이론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은 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라마르크는 애초부터 물질에서 생명이 출현해서 진화했다는 그 이론을 찰스 다윈보다 50년 먼저 1809년에 그 동물 철학이라는 책에 처음으로 그 생물 진화론을 발표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사실 시작과 끝이 인간은 생물이다, 인간 생물이 아니다가 결국 앙리 베르그송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면 결국 사르땡 사성은 무엇냐? 이 사르땡은 베르그송과 달리 지질학, 생물학, 고인류학을 직접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있어서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는 이 베르그송이 말하는 형이상학적 인간을 정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다르트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진화는 동의어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서양인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다운 사람이 뭐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된 인간이래야 알아듣는데, 그런데 우리 동양 쪽에서는 구원된 인간 하면 사람이 어디 빠졌어? 구원되게? 사람다운 사람 하면 알아듣는데 구원된 인간란 말은 이 동양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근데 이것은 이 동양의 이 가톨릭이 전달되면서 이 구원이란 이 그 라틴어의 그 구원이란 말을 살바라라고 하는데,
살바라의 이건데 이 살바라의 어원은 뭐냐? 세이브요. 저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응? 다른 사람이 끄집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즉 인간성의 축적. 이거는 성장을 의미하잖아요. 성장을. 그러니까 이 사라땡의 결론은 앙리 베르그송하고 좀 다른 점이 예? 인간 생물의 아리다에 있어서는 어떤 점이 다르냐면 그 결론을 예수님의 말씀에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겨자씨 같이 이 겨자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이 겨자 그 풀로 된 겨자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 뭐냐 이스라엘 부근에 있는 그 나무 종류인데 아주 그것도 씨앗이 작대요. 그게 작은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클 때는 한 10m 정도 큰데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음? 이게 나무가 자라면 새들이 와서 놀고 그늘을 만들고 이렇게 성장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 구원의 의미는. 그래서 사르땡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말하는 살바레라는 의미는 처음에는 간단한 아주 생물이 보다 복잡한 생물로 진화한 또 결국은 하나의 생물 전체의 성장, 생물 구조의 축적, 그러니까 동의어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결론부터 내리니까 당황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말이 무엇인가를 이제부터 진짜 우리가 한번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르땡 사상의 출발점은 인간은 생물이다. 결론은 생물이 아니다. 즉 구원과 진화는 동의어다. 이건 어떤 언어로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 먼저 초등학생만 해도 코스모스나 소나무나 강아지나 사람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성장하고 자라서 새끼를 낳고 자손을 낳고 죽고 이 과정을 하는 이건 생물이고 암석이나 광물이나 기계나 바다나 모래 구름 이런 것들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성장도 안 하고 또 죽는 것도 없고 이런 건 무생물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생물과 무생물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나 현대 과학이 나오기 시작부터 무생물과 생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수소부터 97번 우라늄까지 모든 원자가 무생물에도 있고 생물에도 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가. 보니까 이런 하나의 법칙이 이 도봉산에 올라가는 개미가 있는데 개미는 생물이죠. 이 도봉산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화강암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오다가 지각 바깥으로 분출된 건 현무암 화산암이고, 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올라오다가 분출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식어서 생긴 암석을 화강암이라고 하거든요. 이 화강암하고 개미하고 단위당 원자수를 비교해보면 가령 가로 세로 1mm, 높이 1mm 부피의 도봉산의 암석의 원자를 세려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하면 개미는 그 원자수가 1만 개래요. 1만 개. 그러니까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점은 원자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물질량이 변화에 따른 물질의 질적 변화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에 시작해서부터 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기는데, 이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적인 우주가 아니라 계속 팽창하니까 팽창함에 따라 새로운 물질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물질량이 변화했던 물질의 질적 변화 법칙을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쪽수로 모동을 해결하려고, 즉 노동자들의 수가 많을수록 힘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손톱 넓은 메모리 칩 속에 신문 2,500장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삼성 반도체에서 3D 램 나왔을 때 얘기인데, 오늘날 몇 나노미터 이제 메모리 칩이 나오니까 요즘에는 뭐 아마 신문 2,500장에는 신문 25,000장을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문을 조그맣게 찍어서 저장한 게 아니잖아요. 0과 1이라는 이진법을 사용해서 저장한 거란 말이에요. 유물론자들은 생물에도 이 도봉산의 이 원자가 이 조그만 개미에 1만 개가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은 물질이 직접 결합해서 물질 질적 변화 법칙이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봅시다. 여기 암석이 있어요. 암석이 어떻든 만들어진 어떤 내력이 있을 겁니다. 그 내력을 정보라고 합시다. 정보라는 말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 정보라는 말은 이 컴퓨터가 나옴에 따라 이 정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정보라는 말은 여러 분야에 따라서 정보라는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정보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모든 걸 정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암석이 만들어진 어떤 그 내력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암석은 그 자체가 물질이면서 그 자체가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암석이 부하작용을 해서 이 사라지면 이 암석은 두 번 다시 지구상에 생기질 않아. 근데 여기 해바라기 코스모스를 봅시다. 겨울에는 얼어 죽죠. 얼어 죽으니까 이 해바라기의 코스모스는 씨앗으로
자신들이 싹트고 성장하고 꽃피고 열매 맺고 죽는 이 과정을, 이 정보를 DNA에 저장해 놓고, 그리고 이 DNA를 두껍게 씨앗으로 만든다. 이 씨앗은 씨앗에 따라 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씨앗은 영하 20도에서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해바라기가 코스모스가 이제 시들어서 이제 우리 눈엔 살아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는다 그러죠. 근데 그 씨앗은 봄에 어떻게 다시 해바라기 코스모스 싹이 나서 해바라기가 꽃이 피고 코스모스가 또 피는, 또 겨울에 이 개체는 사라지지만 이 DNA 정보는, 씨앗은 연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것이 대략 1만 년 전, 지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일대에 그 인류 최초로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인들이 있었는데, 그 일대는 그 터키의 아나톨리아 고원 지대에 그 보리하고 밀이 그 원산지예요. 그러니까 보리하고 밀의 그 야생 보리, 야생 밀이 아직도 그 일대에 있어요. 그래서 보리하고 밀을 농전 유프라테스 같은 데서 메소포타미아 그 좋은 땅에서 이제 심고 해서 식량이 아주 많아지고 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 때 이 옛날 사람들은 이 씨앗을 통해서 생물은 연속성을 갖는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때 수메르인들을 이걸 부활이라고 했어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생명의 연속성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라 갖고 그 봄이면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 신이 있다고 해서 그 신을 드무즈라고 그래요. 드무즈 신이 조화라고 본 거랍니다. 어? 그래서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점은 원자의 수가 많으나 적으냐 그 차이. 그러면 이 물질이 많아지기 위해서 물질만 계속 결합해서 물질의 질적 변화 법칙을 한가, 이 무기질에서는 이게 물질의 질적 물질 양이 변화된 물질적 변화 법칙은 무기 물질에, 즉 수소에서 우라늄까지 물질 진화 법칙, 이 법칙에서 맞아. 근데 생물에 와서는 ATGC 4개의 암으로 생물이 싹트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고 죽고 하는 이 정보를 ATGC 4개의 암으로 DNA에 저장해서 씨앗을 만들어서 생명의 연속성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물은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우리는 생물을 죽고 무기질은 죽음이 없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 내버려두면 플루토늄으로, 토륨으로, 나부로 변해서 이 우라늄이라는 물질 자체가 사라져. 그래서 우라늄을 낳을 수가 없어. 왜? 그 자체가 물질이면서 그 자체가 정보니까 물질과 정보가 분리돼 있지 않아. 생물은 물질과 정보가
분리돼 있어 갖고 이 씨앗 DNA를 생명 정보를 통해서 생명의 연속종을 갖는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연속종을 부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물질과 정보가 같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생물은 이렇게 물질과 정보가 분리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과정을 생물학식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더 쉽게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제 생물이라는 물질은 우리는 생명에서 살아있다는 의미는 뭐냐? 세포라는 즉 생물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물질을 생성하고 소비하는 현상이 생명 현상이. 이걸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가 말한 사람이요. 근데 이분은 생물에서 의식 현상은 생명 현상의 부수 현상으로 본 거예요. 부수 현상으로. 그러니까 의식 현상이라는 세포가 생물이 자신의 내부와 외부 상태를 인식하는 현상이 의식 현상인데 이 유물론자들은 의식 현상을 생명 현상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본. 자, 그러면 이제서 우리가 가령 그 자동차에 갑자기 사고로 식물 인간에 돼 있을 때 보면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달고 호수를 통해서 양분을 주입하면서 계속 생명 현상은 일어나고 있어. 그러나 그분은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돼 의식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러면 유물론자 말처럼 의식 현상이 생명 현상의 부수냐, 의식 현상이 생명 현상의 부수적인 거냐,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그 사르땡 신부님의 그 사상에 사르땡 사상의 결론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결론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힘들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결론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원자수의 차이다. 그러면 물질량이 변했다는 물질질적 변화 법칙은 수소에서 우라늄까지 무기질 진화에서는 그 법칙이 작용했지만 생물에서는 DNA라는 물질과 정보가 분리돼 있어 갖고 물질은 분해돼서 사라지지만 그 정보가 연속돼서 생명은 연속된다. 그러니까 생물에서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것이 오늘의 강연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잘 들어줘서 감사하며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생물은 정보를 DNA로 만들고 있는가 이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합니다.